이어서 그래프죠. 이 그래프 점포수의 증감은 선택한 업종에 대한 창업도의 선호도하고 소비 트렌드를 나타나는 변수다. 그러니까 창업자 의사결정과 기존 사업자 수명주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추이는 분석자가 선택한 업종의 전국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업소 증감률 추이를 6개월 단위로 보여주고요. 점포수의 증감은 선택한 업종에 대한 지역별 창업자 선호도, 소비 트렌드를 나타내는 변수니까 창업자 의사결정과 기존 사업자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종 생애 주기를 볼게요. 여기 중분류 업종을 점포수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 변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업종 생애 주기를 보여주고요. 유형은 매출과 점포수가 모두 증가하여 당분간 호황이 예상되는 성장 업종, 소수의 대형 브랜드 점포로 매출이 집중되는 집중 업종, 매출과 점포수가 모두 감소하는 침체 업종, 점포수가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포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경쟁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장 업종, 집중 업종, 침체 업종, 경쟁 업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업종의 생애 주기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종
분석 세부 내용들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분석을 한다 하는 거를 표로 여러분들과 봤고요. 여기서 보시면 매출 분석이 되겠어요. 왼쪽에는 매출 분석 클릭을 하면 3년간 단기별 연 2회죠. 3년간 연 2회에 조사한 매출에 대한 추이를 그래프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점 꺾이고 하향세가 가고 있죠.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어요. 여기도 두 번째는 약간 올랐다가 2년 차에, 아니 3년 차에 다시 꺾이는 증세. 뭐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죠.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래서 여기 상권 분석 보고서의 매출 분석 세부 내용을 보면은 업종별 매출 추이. 분석자가 선택한 업종의 대부분이 중분류 선택 업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출액과 매출 건수 증감률 추이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가 그런 거고요. 매출액과 매출 건수 증감은 선택한 업종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트렌드를 나타내는 변수. 매출 추이 상승과 하락 정보를 활용해서 창업자가 창업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 사업자는 업종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파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할 건지 정리할 건지 새로운 마케팅 전략 수립에 대한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상권별 매출 비교. 이 분석자 선택한 업종은 전국 도시, 유사 상권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근 6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 건수 증감 추이를 나타냈고요. 매출액과 매출 건수의 증감은 선택한 업종에 대한 지역별 소비자 선호도와 소비 트렌드를 나타내는 변수고, 그 창업자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상권에서 분석하는 업종의 성장과 하락 상황이 다른 상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기존 사업자는 타 상권과 자신의 상권 업종 수명주기 차이를 비교해서 전략 아니면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가 있다. 시간별 매출 특성을 보면은 분석자가 선택한 업종이 요일별, 시간대별 매출 비중이 어떤지를 나타내고, 주중이냐 주말에 따라 또 시간대별로 따라 매출 비중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휴일과 시간대별 직원 근무 스케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고객별 매출 특성. 분석하신 분이 선택한 업종의 고객을 성별, 연령대별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고, 매출 특성을 보면은 목표 고객을 설정을 하고 점포 컨셉을 기획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분석은 이러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업종별 매출 추이, 상권별 매출 비교, 시간별 매출 특성, 고객별 매출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분석은 유동인구와 주거인구, 직장인구, 직업과 직종, 주거 형태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구 분석.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아니죠, 이게 2018년도 얘기를 하고 있죠. 2018년도부터 2019년도 4분기를 가지고 이제 했던 걸로 볼 수가 있겠죠. 18년 8월, 9월, 10월 8월 달부터 2020년 8월까지 한 거죠. 1년간.
1년간 인구 추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래서 유동인구, 주거인구, 직장인구, 직업과 직종, 주거 형태. 그럼 유동인구를 한번 볼게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통화량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산출을 했는데 13개월 동안의 유동인구 현황과 증감 추이를 나타낸다. 월별 현황, 성별 현황, 연령대별 현황, 요일별 현황, 시간대별 현황이 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이니까 1년이 아니고 13개월이 되겠죠. 13개월. 7월까지 해야 1년이 되겠는데 그리고 유동인구의 특성과 변화 추이가 고객 특성 및 매출액 변화 추이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 건지를 분석을 했고요. 유동인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주거인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나 볼게요. 주거인구는 거주하는 인구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비중을 나타냈고요. 창업자,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 가망 고객이므로 상권 고객 특성과 비교를 했고요. 목표 고객 설정 등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 전술 수립에 활용을 했다. 직장 인구, 이 분석자가 선택한 상권의 어떤 직장 인구의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비중을 나타냈고요. 직장 인구는 주거 인구와 함께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 가망 고객이므로 상권 고객 특성과 비교해서 목표 고객 설정 등의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직장 인구는 상권의 직장 인구를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비중을 했고, 마케팅 전략으로는 주거 인구와 함께 창업자 기준 사업자 입장에서 가망 고객이 되니까 상권 고객 특성과 비교해서 목표 고객을 설정을 했다. 직업과 직종, 분석자가 선택한 상권이 포함된 행정 시군구 거주자의 직업과 직종 비중을 나타낸 건데, 거주 인구의 직업과 직종은 상권 고객 특성과 비교해서 목표 고객 설정 등의 전략과 마케팅 전술에 활용을 했고요. 주거 형태는 분석자가 선택한 상권과 주거 형태의 가구수, 주거 형태는 아파트냐 비아파트냐, 3년 동안의 세대수 변화, 단지 규모와 면적 등으로 나타냈고요. 그 주거 형태는 상권 고객 특성과 비교해서 목표 고객 설정을 마케팅 전략 수립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인구, 주거 인구, 직장 인구, 주거 형태, 직업, 직종을 비중을 파악을 하고 마케팅 전략에 이용을 했다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소득과 소비, 이거는 상권 분석 보고서의 행정동별 소득, 소비 두 가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주거인구와 적정인구로 구분하고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비중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보고서에서 소득, 소비를 봤더니 왼쪽은 남성과 여성, 오른쪽은 남성과 여성,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주거인구, 직장인구의 소비, 그 다음에 소득을 봤는데, 주거인구는 그 남성의 소비 성향이 강했고요. 직장인구도 마찬가지죠. 직장인구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어요. 인구 통계적, 그 다음에 성별로 나눴던 거죠. 다음 지역 분석.
이 상권 내 주요 시설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학교 시설, 교통 시설 분석 결과인데, 또 주요한 또 시설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80 이렇게 지표가 있죠. 20부터 180 이렇게 보시면 지역 분석 확인 그래프가 있어요. 또한 이 A상권의 주요 시설 현황과 B상권의 주요 시설 현황이에요. 그래서 A상권은 의료복지시설이 월등히 많고, B상권은 의료복지와 대형 유통이 골고루 접해져 있고, 또한 금융기관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A상권은 대형 유통과 의료복지가 가장 많은데, 의료복지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형 유통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긴 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월등히 많고, 다른 건 지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는 그래도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 B상권은. 그래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A상권과 B상권의 시설들, 교통시설과 학교시설, 또 주요 시설들을 막대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8번째, 업종시설 목록. 여기는 이제 업소 목록, 그래서 업소 목록들이 나오고요. 업종 시설 목록, 검색 전체 지도 보기 해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에 가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클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상권 분석 보고서에서 선택 업종 업소 목록을 클릭해 볼 수도 있고요. 검색 버튼도 클릭하면 전체 지도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 지도 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점포 위치가 지도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 점포 위치가 나타나는 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상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면 좋겠습니다. 5번째, 다양한 상권 분석 통계 활용, 점포의 이력, 업력 통계, 매출 통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보면서 통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점포의 이력을 볼게요. 상권 내에 위치한 특정 점포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점포 이력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이 점포에 대한 뭐뭐가 입점에 있었는지가 나와요. 치과, 그 다음에 호프집, 중화요리집, 이렇게 이력이 나와. 점포에 대한 어떤 어떤 업종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지 점포에 대한 이력이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창업자들이 어떤 업종이 거쳐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업력 통계. 상권과 업종을 지정하여 업력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입력 비율 그래프에 마우스로 올려보고요. 여기요. 상권 현황에서 입력 비율 그래프에 마우스를 올려보고 2018년 12월 현대 도산공원 사거리 상권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 중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점포는 28.6%예요. 그래서 상권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도산공원 커피점 카페 2018년 6월에 창업을 했고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2018년 12월 현재 도산공원 사거리 상권에 위치한
2018년 12월 현재 커피 전문점 중 5년 이상 된 입력을 가진 점포는 28.6%다. 라는 거를 이 업종 정보, 업력 현황을 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출 통계죠. 매출 통계. 평균 매출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도산공원 사거리 상권에 위치한 커피점과 카페 현황을 조회한 결과가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약 2,400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1회 결제 금액은 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여기 독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조회를 해보면 최근의 매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다. 최근의 매출 현황 그리고 1인당 얼마를 쓰고 가는지 월평균 매출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학습이 이제 이 상권정보 시스템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와 시사점 찾는 거, 그리고 분석은 자신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점포를 선정하거나 사업자가 마케팅을 위해 가지고 상권 분석을 할 때는 되게 아주 유용한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 소상공인 상권정보 시스템 전국 주요 상권 현황을 누구나 쉽게 분석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고, 유동인구, 임대시세, 업종 분포, 현황, 매출 통계, 업력 통계 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조회 이런 것들도